홍 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일반화를 하고 싶지는 않지는 않아요. 1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인데다가 제가 시어머니 한 분밖에 겪어보질 않아서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라는 존재는 자기 대신 아들 밥 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손주 낳아주고 애 키워주는 말 그대로 아들 뒷바라지를 당신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이 공감이 갈 때가 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대출이 있었고 제가 모은 돈으로 대출금 다 갚고 혼수와 리모델링을 했으니 거의 반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가에 받은 건 일절 없이 저희 힘만으로 시작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자기 명의로 된 집을 갖게 된 건 남편이 취업에 성공했을 당시에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처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집을 구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고집에 시댁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집을 구하게 되었던 거고요. 시댁과 신혼집이 가깝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불편하겠다 생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집을 구했을 때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집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만큼의 형편이 되지도 않았어요. 집을 팔게 되면 세금으로 나가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 더 작거나 아파트에서 빌라로 낮춰서 가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처음 들어와 살던 때보다 집값도 많이 올랐고 주변이 아직 개발 여지가 있는 곳이라서 투자 가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와서야 어떻게든 그 집을 정리해서 시댁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신혼집을 구했어야 했는데 하고 늦은 후회를 했지만 말이죠. 처음 결혼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저희 눈치를 보신 건지 따로 신혼집에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 집에 시어머니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집안 청소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느낌이 쎄했지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문 앞에서 TV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일찍 퇴근했나 싶었어요. 남편 회사는 같이 저녁 식사 하기도 힘들 정도로 야근이 엄청나게 잦은 회사였거든요. 웬일로 오랜만에 같이 저녁 식사 하겠다 싶어서 신이 나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듯 신발도 보이지가 않았고요. 깜짝 놀라서 어머님한테 여긴 어쩐 일이시냐 물었는데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내가 네 허락까지 받고 와야 하냐 하면서 한마디 크게 성질을 내시고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길래 시어머니가 뭔가 심기가 안 좋다는 건 단번에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심기불편한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옷부터 갈아입으려고 방으로 쓱 들어가면서 집안 상황을 살펴봤는데 시어머니가 따로 건드린 건 없어 보였습니다. 저랑 딱히 말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인사를 받으셨기에 저도 시어머니 계신 거 무시하고 그냥 제 할 일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 계신 건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행동하니 시어머니가 몸이 달아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직도 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었으니 정말 모른다고 대답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자기가 지금 설거지도 다 해놓고 그랬으니 네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지 하면서 혀를 차시는 겁니다. 설거지는 분명 제가 전날 저녁에 다 해놨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릇도 제자리에 싹 다 정리를 해놨어요. 설거지 다 하고 그릇 말리는 통 보니까 밥그릇이 딱 하나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고작 밥그릇 한 개 설거지 안 한 거 가지고 잔소리를 하시려는 건가 싶었어요. 심지어 그건 아침에 남편이 아침밥 먹고 나온 설거지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남편이 먹은 거다. 그리고 밥그릇 하나밖에 없는데 세제랑 물 아깝게 뭐하러 하셨느냐 했어요. 남편 퇴근하면 저녁을 집에서 먹는데
그때 한 번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설거지 안 해놨다고 이러는 것 같냐고 하면서 우리 아들 아침을 왜 그리 부실하게 차려주냐고 하시는 겁니다. 싱크대에 밥그릇만 떡하니 있다고 아들 밥이 부실하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었으니 밥그릇밖에 안 나오겠지요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반찬이라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그걸 또 접시에 덜어주지도 않고 반찬통에서 끄집어내 먹게 하느냐고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신혼집이 남편이 출퇴근하기 편한 위치에 구했던 집이다 보니 저는 회사랑 거리가 또 멀어서 남편보다 일찍 출근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밥을 챙겨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해서 아침밥은 남편이 알아서 차려 먹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제가 더 일찍 일어나서 아들 아침밥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어떻게 아침에 국도 없이 밥을 먹이고 출근을 시키냐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 당신이 직접 챙겨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가 잡혀서 잔소리가 되어버리니 저도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아침은 남편이 알아서 대충 차려 먹고 나간다고 해도 저녁만큼은 제가 차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야근 때문에 퇴근이 항상 늦는 편이라 냉동실에 소분해서 얼려둔 고기 반찬 따로 해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하고 해서 같이 내어주고는 하는데요. 이만큼 해주고 있는데도 어머님은 고작 밥그릇 하나랑 수저 하나 설거지 해주시곤 주방에서 뭘 그리 많이 보신 건지 냉장고에 반찬이 부실하다.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얼려놓은 음식을 먹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잔소리가 끊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퉁한 말투로 어머님한테 저도 맞벌이다 보니 밥 차려주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나름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어디 여자가 돈 번다고 유세를 부리냐고 하시면서 맞벌이 부부가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줄 아냐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맞벌이라도 아내가 해야 할 도리는 엄연히 있고 밤늦게 퇴근을 하건 아침 일찍 출근을 하건 간에 그건 잠을 줄여서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지요. 저도 참다 못해 이러다가는 어머님하고 한바탕 하겠다던 찰나에 남편이 때 맞춰서 퇴근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집안에 있는 걸 보고 제 표정 한번 보고 단번에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챘더라고요. 고맙게도 이유를 불문하고 자초지종 또한 들어보지 않고 신혼집에 연락도 없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냐며 어머님 데리고 나가서 곧바로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이 집에 신혼살림 차리면서 이젠 말없이 오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몇 년 동안 자기 혼자 사는 거 뒷바라지 해주셔서 몸에 익어서 그런지 오신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단단히 설명을 해놓았으니 아마 앞으로는 말없이 불쑥 찾아오시는 일이 없을 거라고요. 결혼한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 겪는 시어머니와의 문제였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저렇게 나서서 중간 역할을 잘해주니 믿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찾아와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알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비밀번호 바꾸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먼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말리고 싶었는데 제가 바꾸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알아서 바꾼 거니 이걸 문제 삼아 시어머니가 꼬투리를 잡는다 해도 남편이 그랬다 하면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날 일은 그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요. 반년 가까이는 같은 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간 역할 잘해주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좋더라고요. 물론 결혼 시작부터 시어머니와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해야 할 도리를 소홀하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명절 때면 찾아뵙고 어버이날에도 용돈 봉투 두둑하게 만들어 챙겨드렸지요. 어머님 생신 때도 꽤나 괜찮은 선물과 함께 분위기 좋은 음식점 가서 식사도 하고 제가 해야 할 도리 다 챙겨서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잘하는 것보다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어머니보다 마누라 챙기는 게 그렇게 싫으셨나 봐요.
선물 받을 때나 봉투 받으실 때는 좋아라 하셨지만 대부분은 저를 불편하게 대하셨습니다. 남편이 중간 역할 잘해주면서 제 방패막이 돼주는 건 고마웠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수록 시어머니가 저를 더 싫어하시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저야 안 보고 지내도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차라리 안 보고 지내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간에서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의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난 설에도 시댁에 먼저 갔고 어버이날에도 친정은 건너뛰고 시댁에만 다녀왔었으니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찾아뵙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무조건 명절에 시댁에만 가야 하는 법도 없고 딸만 둘인 친정부모님, 명절 당일에는 두 분이서만 보내게 되실 것도 알았지만 그때쯤 남편이 저를 위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터라 그냥 시댁에 먼저 다녀오자 했어요. 이제 와서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기어이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한테 난데없이 연락이 와서는 어딜 명절에 시댁 제끼고 친정부터 갈 생각을 하냐면서 시댁 우습게 보는 거냐 전화를 해왔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 많이 억울했지요. 아무리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저한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가 꺼낸 말이 있습니다. 시댁 우습게 보냐면서 한 소리를 하시면서 요즘도 보니까 아들 밥 주는 게 여전히 시원찮다. 아주 얼굴 안 보고 지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는 저도 경황이 없었고 실제로도 명절에 친정 먼저 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넘겼지요. 남편은 어머님이 저한테 한 소리 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여전히 제 편을 들어줄 테지만 자식으로서 어머님한테도 중간 역할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현재 이 상황이 더 나아지겠다고 사과를 해왔고요. 그만큼 남편하고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머님이 꺼냈던 그 말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래도 남편이 이젠 중간에서 한 번은 제 편, 한 번은 어머님 편 번갈아 돌아가면서 남편이자 아들로서의 진짜 중간 역할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와 저희 관계도 이제 괜찮아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일에 치여서 힘들 텐데 집에서도 신혼 때부터 시작된 고부 갈등 해결한다고 이래저래 뛰는 남편이 다 고맙더라고요. 말한 대로 어머님과의 불화도 많이 사라졌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젠 남편이 중간 역할 안 해주더라도 좋은 고부관계로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나름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네요. 제가 회사에서 급한 일로 지방에 3박 4일로 출장을 다녀오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출장 처음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출장 스케줄이 주말을 포함해서 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집에서 출발해서 월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도착해서부터는 주말에 일을 한 대신 그만큼 집에서 휴무를 하게 되었어요. 금요일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저는 곧바로 장 보러 나가서 반찬 가게에서 반찬 몇 가지 사놓고 음식 재료들 사다가 남편이 저 없는 동안 먹을 걸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차피 혼자서는 밥도 잘 안 차려 먹기에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게 김치볶음밥 해서 소분해서 얼려두고 저녁에는 그래도 혼자 맥주 안주라도 하라고 제육볶음같이 밥 반찬도 되고 안주거리도 될 만한 걸로 후다닥 준비해서 똑같이 끼니별로 해결할 수 있게 소분해서 얼려두었지요. 음식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서 출장에 늦을까봐 남편한테 출발한다는 연락도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출장지로 가는 길 내내 잔소리 심한 직장 상사와 같이 가야 했던 출장길이었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출발한다는 문자 메시지만 덜렁 보내고 도착해서도 내내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연락을 못했어요. 저녁에 업무가 마무리되고 숙소에 도착해서야 남편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보니 남편한테 부재중 통화가 몇 개 와 있어서
숙소에서 씻지도 않고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지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시어머니 기 좀 살려주겠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중간 역할 한다고 항상 저렇게 제 기분 먼저 살피느라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한테 한 소리 할 때면 저렇게 항상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랑은 부딪힐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 남편이 저런 말을 꺼내길래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어머님이 옆에 계셨는지 남편은 어머님도 들으라는 식으로 어설픈 연기를 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출장을 가면서 밥도 안 해놓고 가냐고, 나는 뭐 먹으라고 그런 거냐며 크게 오바를 하면서 엄마 아니었으면 밥도 못 먹을 뻔했다고 엄마 덕분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출장 출발 시간에 간당간당하게 도착할 만큼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어디냐고 물으니까 집이랍니다. 어머님이 마침 집에서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셔서 살았다고 하면서 어머님 길을 살려주고 있더라고요. 냉동실을 안 열어봤나 싶어서 남편한테 나 없는 동안 먹을 음식 냉동실에 얼려놨다고 말해줬는데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대답을 하더군요. 일단 느낌이 쎄해서 어머님 집에 가시거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피곤한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남편 전화 기다리다가 12시가 돼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냉장고면 냉동실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다시 물어왔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무슨 옛날 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일인데다가 반찬 가게며 마트에서 장 봤던 카드 기록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냉장고에 음식들만 쏙 사라질 수 있냐고 했죠. 남편이 잠깐 아무 말도 없더니 소름 돋는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생각해보니 이 집을 계약할 때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머님한테 카드키 하나를 드린 게 있다고요. 카드키가 있으니 비밀번호를 아무리 바꿔도 어머님은 두 사람 다 출근한 시간에 빈집에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일전에 어머님께서 아직도 우리 아들 밥 부실하게 차려주는 것 같다고 꺼낸 말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말인즉슨 그동안도 어머님은 신혼집에 문 따고 들어와서 제가 남편 밥을 잘 챙겨주고 있나 냉장고 검사를 몰래 해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한 소리 하자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따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마침 오늘 냉장고에는 반찬 가게 음식들이 가득하고 냉동실에는 얼려놓은 밥이 있으니 어머님이 그걸 보고는 냉장고에 있는 거 싹 다 갖다 버렸다는 소리지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주무실 시간 그런 거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은 아니나 다를까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게 맞냐 하시면서 또다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한동안 얼려둔 음식이 없는 것 같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니 도무지 안 되겠어서 제가 해놓은 음식이랑 반찬들은 다 버리고 당신이 직접 아들 먹을 음식을 해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믿고 아들을 줬더니 얼린 밥을 먹일 수가 있냐고 하면서 힘든 일 하면서 돈 버는데 얼려놓은 맛없는 밥 먹어가지고 제대로 힘이나 쓰겠냐면서 저한테 열을 내시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이대로 계속 버티다간 정말 이혼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만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봐야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버틸 수 없을 만큼 불화가 생기니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한다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출장이 끝나고 돌아와서 남편한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사과를 하려고 했던 건지 휴가까지 내서는 집에서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니 이번 일만큼은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묘안이 떠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동안 남편이 믿음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저도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기에 이혼하겠다는 말까지는 막상 남편 앞에 두고 보니 나오지가 않기도 했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말도 없이 어디를 갔나 싶었지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 일을 가지고 어머님하고 대판 싸우고 영 끊고 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오후 늦게가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요.
어머님과의 동행은 예상도 못했는데 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존심 강하신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셨거든요. 저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내 맘이 어떤지 알 거라면서 저도 잘못이 있다는 듯이 말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알아서 잘하고 있는 아들내외 결혼 생활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가지고 계시던 카드키도 두고 가셨고요.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시니 저도 기분을 안 풀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이 집에 가시고 나서 남편한테 어떻게 했길래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까지 다 하시냐 물어봤어요. 남편은 별것 아니란 듯이 웃으며 시골에 계신 시할머님 모시고 와서 시댁같이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님께서 어머님한테 나도 안 시킨 시집살이를 너가 하고 있냐고 노발대발 하셨다고 해요. 우리 3대 독자 이혼남 만들어서 우리 집 대를 끊으려고 작정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 잡들이를 했다고 하네요.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시아버지께서 허둥지둥 시할머님 모셔다 드리고 시어머니하고 자기는 여기로 온 거라고요. 오는 길에 남편이 어머님한테 우리 잘하고 있는데 어머님 때문에 저랑 남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시골에서 할머니 모셔와서 어머님 댁에 모셔다 놓고 갈 거라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아들 밥 챙겨주는 문제로 며느리 기강 좀 잡으려다가 역으로 어머님도 한 번도 안 해보신 시집살이를 경험하게 생겼으니 어머님도 그건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곧바로 백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머님과의 2차전도 어찌저찌 끝나게 되었네요. 물론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했다고 해서 앞으로 정말 어머님께서 이걸로 끝내실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저를 믿는 만큼 시어머니도 언젠간 저를 믿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다시 생기더라도 남편이 언제나처럼 재치 있고 현명하게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두서없이 쓰다 보니 제 사연이 남편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조금 팔불출 같나요? 그래도 언제나 내 편인 남편과 서로가 의지할 곳이 되어주며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